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홈플러스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오늘 간담회 급하게 열렸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공동 주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피해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홈플러스가 선제적 회생 절차를 3월 4일 00시 03분 신청을 했습니다. 계엄령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입점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분들 피해도 우려가 되고요. 다만 이런 쪽은 조금씩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조명받고 있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인지도, 이게 어떻게 해서 피해가 발생한지도 정확하게 기자분들이나 또는 관련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듯이 잘 들여다봐야 되고, 이분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액수로만 보더라도, 실제로 제한해서 보더라도, 그 신용카드를 통해서 유동화 전단체가 발행된 부분을 보더라도 4천억이 넘고, 기업 그 CP나 전단체, 다른 전단체를 보면 6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규모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그냥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말 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MBK 측의 태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MBK에서도 2월 25일 날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월 25일 날 820억 발행을 했고, 그리고 아까 김남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웅진 같은 경우도 2달을 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2달 전부터 만약 알았다, 웅진과 같은 케이스다, 그래서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1월 달부터 발행된 것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부터 한 석 달로 놓고 보면 12월 달부터 발행된 것만 하더라도 3,739억입니다. 전체 4천억 원 중에서 작년 12월부터 2월 25일까지 발행한 액수가 압도적으로 다액입니다. 이거는 알고 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금융당국의 조사, 필요하다면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적어도 작년 12월부터 올 2월 25일까지 발행된 이 전단체에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오늘 그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또 정확하게 듣고 많이 참조해서 내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에 검토할 부분 검토하고 대비할 부분 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김남근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MBK 김병주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회피하지 말고 내일 정무위 현안 질의 시간에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또 국회의원들 앞에 나서서 현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MBK에서 가지고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재를 털겠다, 규모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 아니고요. 자리를 회피한다고 해서 비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병주 회장님, 내일 국회 출석하세요. 정무위 위원으로서 이번 사태로 부당하게 피해받는 국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주부이자 남편의 친구들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도우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홈플러스 전단체와 SY 제1차라는 상품에 15억 가량을 회사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직원은 평소에도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가입 당시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채권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3개월 단기 채권이고 신용 보강을 홈플러스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 월세, 회사차 렌트, 모든 돈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직원들 월급하는 돈이고 이 돈 직원들의 생활비이며 저희들의 목숨 같은 돈입니다. MBK가 망합니까? 홈플러스가 망합니까? 라는 직원 설명. MBK가 지분 100%이고 안전성 충분하고 회사 내 특이사항 없다라는 문자까지 받을 정도로 자신하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은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으고 투자해서 나름대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전단체 가입 당시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서 친구와 같이 조그만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려서 갖고 있는 돈을 언제라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증권에 9억 원을 내고 전단체를 가입을 했습니다. 단기로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좋다는 추천을 받고 계약을 한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힘없는 개인 투자자를 등치는 이런 행위를 엄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생을 일꾼 노후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저희 남은 여생은 너무 허무하고 처량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선 저의 투자금은 소중한 전세자금입니다. 저는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시세에 맞춰 올려줘야 해서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채권 만기는 4월이고 5월에 전세보증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H증권사 CMA 통장에 예치 중이었는데 그냥 두기는 아까우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으라는 권유로 올해 1월 홈플러스 채권에 3억 원을 가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안전하고 3개월이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3월 3일에 하였고 3월 4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지난주에 4월에 만기가 되어도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 홈플러스 채권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전단체이고 이는 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운 유동화 채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재는 위약금 때문에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 큰 돈을 2달 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3월 3일에 계약서만 안 썼더라도 더 낮은 전세보증금을 집으로 이사할 준비만 했었더라도 하며 자신을 탓하기만 합니다. 고심하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35년간 열심히 직장생활한 퇴직금을 홈플러스 물품대금 상거래에 기초한 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가입경우는 노후자금이고 딸이 결혼하니 제일 안전한 상품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PB가 홈플러스가 물품대금에 기초한 채권으로 현대카드가 100% 보증하는 홈플러스가 망해도 100% 현대카드가 지급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직원들도 안전하다고 많이 가입했으니 이건 절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딸이 힘들게 번 결혼자금 투자해서 요즘 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 노후자금과 결혼자금을 하루빨리 돌려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모펀드 피해자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변호사로서 몇 년째 그 권리 실현을 위해서 같이 싸워왔던 경험상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내주시라. 그리고 이전에는 뭐 변호사로서 그분들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 곁에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 대주주인 그리고 그 오너 MBK 파트너스의 오너인 김병주 이분의 김병주 회장의 책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홍콩 가신다 외국 갑자기 출국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국회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오셔서 필요하다면 또 국회 안 나오려고 한다면 윤병덕 의원 말씀처럼
금융당국이 인신에 대한 조치 하셔야 돼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다 광고 내셨던데 광고 내고 히트앤런도 아니고 광고앤런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피해자들 앞에 서셔야 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 쪽은 그러하고요. 저는 신영증권의 태도, SPC 역할을 했던 그 채권을 유동화했던 신영증권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증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에서 신영증권 쪽에 적극적인 물론 뭐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가 언론 기사는 봤습니다만은 혹시 신영증권 관계자가 이 자리에 와 계시면 신영증권 관계자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경영진에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신영증권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서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를 같이 피해자들 편에서 그쪽의 책임을 추궁하는 위치에 계실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소위 뭐 법적 책임 내지는 뭐 저는 몰랐어요 라는 등등의 이야기 몰랐으면 정말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할 텐데 모른다는 것도 그 홈플러스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SPC를 운영하신 신영증권 역시 본인 회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SPC를 통해서 유동화 증권을 기업 운전자금, 노후자금, 전세자금, 노후자금과 결혼자금, 자녀의 결혼자금을 가지고 믿고 구입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신영증권도 태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신영증권 관계자분 와 계시면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 김병주에겐 홈플러스, 국민에겐 홈마이너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오늘 개최되는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수십만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해놓고 그는 홍콩으로 출국해 버린다고 합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금액도 대상도 시기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사제 출연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파렴치한 신개념 먹튀 행태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00시 03분 심야에 소위 선제적 회생 신청을 합니다. 투자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채권자, 노동자들에게 선포한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 회생 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 사기적 행위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고 이 과정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기업 회생 과정, 소위 법정 관리를 통해 비상장 회사인 주가는 보존하면서 막대한 액수의 채무를 경감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임차료 비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노동자 구조 조정도 가능해서 김병주 회장 등이 눈엣 가시라고 여기던 노동조합도 와해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일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이익은 분명하고 고통은 2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입점업주들, 물품을 납품하는 사장님들, 단기 회사 자금을 대준 투자자들까지 수십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김병주에겐 홈플러스, 국민에겐 홈마이너스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시기도 대상도 액수도 구체적이지 않은 사제 출연 퍼포먼스로 어물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거부하고 해외로 줄행랑을 친 김병주 회장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전단체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에서도 사기죄 고소를 검토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날 00시 03분 심야에 소위 선제적 회선 신청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채권자, 노동자들에게 선포한 사실상의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 회생 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 갚을 능력이나 돈 갚을 의지 없이 돈 빌리는 것이 사기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원과의 협의 과정이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1시간 만에 회생 결정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신청 후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회생 결정 바로 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법원과의 사전 협의 과정 없이 회생 신청을 한다는 대기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 등 이 회생 신청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 계약 등 법률 자문 관련된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법률 자문 자료 일체,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회생 법원에서 이 회생 1시간 만에 결정한 이 회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법원과 홈플러스 측 양쪽의 회생 신청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개혁과 결정 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를 양측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김광일 부회장님, 아까 전단체 관련해서 전단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제 출연 등 의사가 있다 없다, 사제 출연 등을 통해서 보호할 의사가 있다 없다. 전단체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 내에서 저희가 변제. 자,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생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이거를 회생 채권으로 상거래 채권으로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회생 법원의 답변이 있었어요. 자, 상거래 채권으로 신고할 의사가 있다 없다. 회생 절차 안에서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 안에서 하신다며요. 예, 그 부분은 법원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법원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돼 있지 않습니까? 신청할 의사가 있냐 없냐? 본인의 의사를 왜 법원이랑 상의를 해요? 의사가 있냐 없냐를 묻잖아요. 그걸 왜 법원하고 상의하십니까? 내가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를 법원이랑 상의하세요? 내가 국밥 먹을지 냉면 먹을지 법원이랑 상의하실 겁니까? 어려운 점은 홈플러스의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신용카드 회사 자, 뒤에 보세요. 채권사가 유동을 한 자, 이 구조 보세요. 이 구조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돈의 흐름입니다. 물품 홈플러스 납품업체한테 물품 다 받았어요. 그리고 돈은 ABS TV 매입 피해자는 대금을 증권사로, SPC로, 카드사로, 납품업체로 다 돈 흘러갔어요. 홈플러스는 물건도 받았어요. 그러면 납품업체와 홈플러스의 물건과 돈을, 납품업체가 받은 돈을 지금 ABS TV 매입 피해자가 다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겠다. 아니, 회생 채권, 상거래 채권으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이 보세요. 이 본질이 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일 결과적으로 돈 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도 하지 않겠다. 회생 채권,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자로서 신고하거나 신청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무슨 회생 절차 안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말뿐이잖아요. 사제 출연의 대상, 시기, 규모 다 말뿐이지 않습니까? 이대 주주인 우리 김광일 부회장님 사제 출연하겠느냐에 대해서도 말뿐이잖아요.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영증권. 자, 이거 보세요. 820억 전단체 2월 25일 날 홈플러스에서 그 신용등급 하락 노티스 받은 그날입니다. 2월 25일 날. 네. 820억 신영증권에서 주관해서 발행하셨죠? 네. 이거 누가 보면 신영증권과 MBK가 같이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홈플러스 측, MBK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금 조달 안 된다고 신영증권 측에서 얘기했다. 신용등급 떨어지면. 그래서 선제적 회생 신청,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신영증권은 MBK 측이랑 갚을 의사가 없고 갚을 계획도 없는 돈을 빌린 겁니다. 공범으로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MBK 측에서는, 홈플러스 측에서는 신영증권 때문에 선제적인 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공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장에서 지금 뭐 A3 마이너스라고 해서 등급 떨어졌다고 해서 자금 조달 못 한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 기업 회생 신청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판단. 근데 MBK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라면 신영증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사적, 민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오늘 그 정무위원회 끝나고 돌아가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신영증권 그 사장님,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공모를 한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모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뭐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검토하셨다가 지금 뭐 실효적 대책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 대책을 얘기하셔야 되고 리테일 했던 증권사 그리고 전단체 피해자들과 함께 MBK를 상대로 해서 뭔가 액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 있으세요? 충분히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끝나고 가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시기나 이런 걸 좀 더 수기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태를 함께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MBK와 공모해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 의원님 죄송한데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MBK와 이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날 지경이거든요. 저희가 등급이 떨어질 것도 몰랐고 그리고 저희는 기업회생을 이렇게 빨리 신청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장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이건 비정상적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 자신은 제가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큰 피해자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회사 통해서 투자하신 투자자들이지만 저희 신영증권도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주나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한테도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모종의 대책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조국혁신당 정무위원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마이클 병주킴 MBK 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전적으로 김병주 회장의 지배력이 있다는 게 사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마이클 병주킴, 김병주 회장에게는 홈플러스, 국민들과 노동자들,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 그리고 전단체를 구입한 채권자들 모두에게는 홈 마이너스입니다. 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게 홈 플러스냐? 이번 기습적인 선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습적인 회생 신청 3월 4일 날 00시 03분에 있었습니다. 이 기습적인 회생 신청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길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임대료, 임차료는 다 조정해서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입점 점포들이나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해야 될 채권은 마치 선심 쓰듯 우리가 조금 더 줄게 라고 선심 쓰듯 깎아 적게 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고요. 금융채권자들은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회생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장기 한 10년에 걸쳐서 많아야 50%, 대체로 한 10% 이쪽 저쪽 90% 이상을 금융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번 계엄령처럼 선포된 기습적 회생 신청은
김병주에게는 홈플러스, 그리고 그 나머지에게는 모두 홈마이너스인 그런 계엄령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제 김병주 회장, 마이클 병주 킴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이분 3월 11일 날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출석 안 했어요.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홍콩에서 누구 만나야 될 회의와 미팅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로 항공권을 냈습니다. 근데 항공권 발권 일자가 3월 13일입니다. 3월 11일 날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3월 13일 날 발권해서 홍콩으로 주랭랑 친 겁니다. 이러면서 시기도 대상도 액수도 특정되지 않은 사제 출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의, 자본시장의 공정성,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 모두 마이너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김병주에게만 홈플러스,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 모두에게 홈마이너스인 이 기습적인 계엄령 같은 회생 신청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은 물론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 그다음에 금융 채권자들, 상사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회생 채권자 목록에도 못 올라가 있는 전단체 채권자들, 이분들 모두와 함께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저 신장식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단체를 산 그 투자 금액, 전단체 전자 단기 채권, 이분들은 돈을 냈어요. 그 돈이 납품업체한테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은 회생 채권 목록에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5% 10%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됐거든요. 실제로 돈을 떼인 분은 현실에서 지금 돈 떼인 분이 가장 명확한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게 이분들 피해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면 회생법원의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말만 해요. 근데 어제 김현정 의원께서 회생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공개한 걸 보면 상사 채권이다, 상거래 채권이다라고 채무자, 즉 MBK와 홈플러스 측에서 법원에 신고하면 상사 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법원과 상의하겠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말만 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 전세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이런 걸로 들어간 돈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MBK 측에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제로 진짜 제일 취약해요. 실제로 돈 다 냈거든? 납품업체한테 그 돈이 갔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물어요. 회사 운전자금, 전세자금, 그다음에 딸 결혼자금, 노후자금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들은. 기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다를 수 있는데 개인들은 그게 한 2천억 원. 법원에서는 니들이 신청하면 된다 그랬는데 법원이랑 상의하겠습니다. 법원이랑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화장실 갈지 말지도 법원이랑 상의하겠냐, 국밥 먹을지 냉면 먹을지도 법원이랑 상의하겠다. 본인이 신청하면